안녕하세요. 오늘도 레전드 채널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하늘에 구멍이 뚫려도 살아날 길은 있다는 말을 생생하게 보여주신 사연자분 이야기입니다. 시원한 사이다 사연이네요. 오늘도 사연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들 1명, 딸 1명 있는 아줌마입니다. 유튜브로 이런 사연 채널을 보는 게 낙이었는데 이렇게 제 사연을 보내게 되네요. 벌써 자식들은 전부 장가가고 시집가고 모두 훌쩍 커서 출가하였네요. 저는 전업주부입니다. 저희 부부는 어렸을 적 중매 결혼으로 만났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제 친정이 잘 살았습니다. 동네에서 알아주는 땅 부자였고 남편네 집안은 학자 집안이었습니다. 그렇게 양가 집안 어른들의 의견으로 인해서 일사천리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 나이가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린 나이 때 결혼을 갔다고 생각이 드네요.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라 그렇게 나이 많은 노총각 남자에게 시집을 간 거였겠죠. 지금 시대에서는 상상도 못하죠. 그래서 그런지 바보같이 참 많이 참고 당하고 살았어요. 결혼한 지 3년이 흘렀을까? 그때 저희 집이 폭삭 망해버렸습니다. 처음에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친정 아빠가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해버리고 노름빚이 감당이 안 되자 있던 땅을 하나 둘씩 팔더니 아예 집까지 경매에 나가게 되자 이 사실을 저는 알게 되었죠. 친정 엄마가 끝까지 저에게 이 사실을 숨기려고 하시다가 집이 경매에 나가서 팔리게 되자 그제서야 모든 사실을 자식들에게 말하게 된 거죠. 그렇게 동네에서 알아주던 부잣집이었던 저희 친정은 한순간에 집까지 날려버린 신세가 되었습니다. 친정 아빠는 그 충격으로 알코올 중독에 빠지셔서 얼마 지나지 않아 뇌졸중으로 사망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엄마는 3년을 식당에서 일하며 사시다가 한겨울 식당에서 일을 끝마치고 집에 가시던 중 심장마비로 손도 못 쓰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한순간에 저는 고아가 되어버린 기분이었죠. 그렇게 친정 부모님을 모두 잃고서야 남편이 슬슬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남편이 집안도 제 집안에 있는 돈을 보고 결혼했는데 이제 그 돈까지 없어지니 저를 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학교 일이 끝나고 진탕 술을 먹고 와서 애들한테까지 폭력을 휘두르고 그걸 막으려는 저한테도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저도 맞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경찰 부른다. 정신 차려. 지금 나는 그렇다고 쳐도 애들한테까지 손대는 건 아니지. 학생 가르친다는 사람이 이래도 되는 거야? 지금 우리 집 망했다고 나 만만해서 본색 드러내는 거냐고 라고 반항을 하면 남편은 보잘것없는 기집애가 어디서 말대꾸야? 뭐라도 있어야지 그에 맞는 대우를 해주지. 급도 안 맞는 것이 어디서 굴러들어와서 우리 집에 쪽팔리게 하면서 무시하는 것이 일상이었죠. 남편이 폭삭 망한 우리 집안을 욕할 때면 저도 똑같이 받아쳐냈습니다. 남편이 장인어른 노름하다가 집안 다 말아먹고 온 동네에 니네 집 망하고 니네 엄마 식당일 하다가 그렇게 떠난 거 세상 사람들이 아는데 넌 무슨 자신감으로 얼굴 빳빳이 들고 나한테 따박따박 개기니? 넌 내가 술 취하고 집에 들어와서 개짓을 해도 뭐라 할 자격이 없어요. 라고 하면 당신이야말로 집안에 돈이 있어 뭐가 있어. 돈 보고 우리 집이랑 결혼한 거잖아. 당신도 속물이잖아. 당신이야말로 당신 빼고 다 교수의 선생에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당신은 그 나이 되도록 공부만 하고 시간 강사하고 그렇게 해서 정교수는 언제 될래? 본수에 맞게 살아야지. 그놈이 정교수 한다고 몇 년을 가족들 고생시키는 거야? 쪽팔리게. 난 당신이 우리 아빠보다 더 쪽팔려. 라고 따박따박 대들었죠. 그렇게 말할 때면 어김없이 자기 분에 못 이겨 폭력을 사용했고요. 그 당시 가정폭력으로 경찰이 해줄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와서 중재하고 남편이 가라고 하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초반에야 계속 맞서 싸웠지만 계속되는 남편의 행동에 지칠 대로 지친 저는 그냥 무시하는 방법을 택했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저는 아이를 다 키울 때까지만 악착같이 버텨서 남편한테서 탈출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이악 물고 꾹 참고 아이를 키우던 중간에 남편은 결국 시댁의 힘으로 교수가 되었고 기세등등함과 막장 짓거리 등은 더더욱 심해졌어요. 집에 안 들어온 날들도 많았죠. 저는 남편을 포기한 상태였기 때문에 왜 안 들어오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아드님 바람난 것 같다고 말해도 당연히 본인 아들 편이셨지요. 남자가 사회생활하면 그럴 수도 있다는 둥, 너가 이해 못하면 어떡할 거냐, 이혼이라도 할 거냐 하면서 제 속을 후벼 파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정말 전형적인 아들 바보 시어머니. 예상을 안 했던 것도 아니지만 직접 면전에서 그런 말을 들으니 참 충격이 컸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제가 지극정성으로 키우고 사랑을 준 덕분인지 모두들 좋은 대학교에서 탄탄한 직장을 잡아 결혼을 하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남편이 폭언과 폭행을 당한 아이들이라 그런지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과 연락을 아예 안 하더라고요. 전부터 계속 아이들은 말했어요. 분가만 하면 애비놈이랑은 연락 죽어도 안 한다고요. 남들이 들으면 폐륜이라고 하겠지만 저는 충분히 아이들이 이해가 갔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이혼하고 싶었지만 아이들을 보고 꾹 참고 살았으니까요. 그렇게 아이들이 분가를 하고 저도 이제 한시름 놓아도 되겠구나 싶었을 때 시어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시어머니를 등한시하는 남편이 본인 엄마가 아프다고 하니 장남인 본인이 모셔야 한다고 그렇게 악을 쓰고 집으로 모시고 왔죠. 저는 절대로 어머니 못 모신다고 다시 개고생하라는 거냐고 말했지만 남편의 막무가내는 제가 말릴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치매가 초반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으셨어요. 똥 오줌은 가릴 정도였으니까요. 다만 했던 말 계속하고 시도 때도 없이 쓸데없는 질문들을 쏟아내는 것 빼고는 그럭저럭 살만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를 모신 지 6개월 정도 되었나? 남편이 술집 여자에게 돈을 대주며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인간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세상 쪼잔하고 짠돌이 남편이 살림할 돈도 아깝다며 제대로 안 줘서 제가 주말마다 나가서 식당에서 일한 돈으로 아이들 뒷바라지 했는데 그 돈 아껴서 술집 여자한테 주고 있더라고요. 폭발할 대로 폭발했죠. 본인 엄마까지 내가 데리고 살아주는데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딱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될 무렵에 시어머니 치매 증상이 더 심해진 시기였지요. 변기에서 손을 씻는다거나 본인이 싼 대변을 화장실 벽에 발라놓던가 하는 일이 생겼지요. 그래서 더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습니다. 아무런 능력 없고 지금 이 나이에 이혼해봤자 살아갈 길이 막막했지만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동아줄이 내려왔습니다.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결국에는 내 손을 들어주시는구나. 눈물을 흘리며 좋아했네요. 제가 옛날부터 로또를 사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폭력이 시작되고 미래가 없던 저에게 그냥 일종의 일주일을 버티게 해준 그런 도구로 일주일에 1,000원 한 장짜리, 그게 유일한 저의 사치였습니다. 많을 때는 5,000원도 당첨되었고 한 번도 그렇게 큰 금액에 당첨된 적이 없었지만 자잘하게 몇 번 당첨된 적은 많았지요. 그렇게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고 시어머니까지 증상이 심해지니 아이들에게 이혼을 하겠다고 말을 하고 결심을 한 상태였지요. 아이들도 본인들이 증언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두 손 두 발 벗고 돕겠다고 했지요. 그렇게 이혼을 결심하고 갑자기 지갑에 있던 로또 종이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날이 월요일이었으니 당첨 번호가 발표된 지 좀 지났었지요. 번호 맞추어 보는 시간이 일주일 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니 이혼 문제로 골치가 아프던 중 로또나 확인해보자 하고 핸드폰을 통해 로또 당첨 번호를 검색했습니다. 한 개, 두 개 비교하는데 손이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당첨 번호 5개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보너스 번호까지 똑같았어요. 추첨 날짜와 제가 산 로또 회차가 맞는지 수도 없이 확인하고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2등이었습니다. 2등이요. 놀라서 웃음도 안 나오고 그냥 눈물만 줄줄 흘렸습니다.
끽소리도 못 내고 그냥 눈물만 흘렸네요. 이 당첨금이면 혼자서 작은 방 하나 얻어서 살 여유는 되겠다. 변호사 비용도 되고 드디어 몇십 년 고통받던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제 또래 사람들이 보기에 이 돈이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저는 이 당첨금으로 인생을 바꿀 만큼 그 당시 저에게 큰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동네 농협은행점에 가서 당첨금을 수령받고 세금을 떼니 4천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준비를 시작했죠. 그때 알게 된 사실인데 제가 남편과 오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서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변호사님을 찾아가 소송 준비를 하였습니다. 결국 소장을 접수하였고 만만히 준비를 하고 남편에게 이혼 선언을 할 준비를 하였죠. 이혼 선언을 하려고 마음먹은 날 남편이 밤 늦게 들어와 밥 달라고 소리 지르고 화장실에 똥 왜 안 치우냐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딱 말했습니다. 나 이제 당신이랑 안 살아. 네 엄마 싼 똥 네가 치워. 내가 노예야? 언제 동안 네 밑에서 하녀짓 하고 살 줄 알았어? 나 이제 애들 다 키워서 시집 장가 보냈고 니랑 살 이유도 없어. 곧 니한테 소장 하나 날아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더러워서 진짜 어디서 별 사람 같지도 않는 것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지랄하는 거 참아줬더니 이제는 네 엄마 수발까지 들라고 하면서 바람을 피니? 네가 사람이야? 정신 차려. 너는 나 없으면 끝이야. 내가 없어지고 그때 가서야 내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느낄 때면 난 네 옆에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미쳤냐? 빨리 밥 주고 똥 이거 치우라고. 너가 나랑 이혼할 수 있을 것 같아? 너 뭐 먹고 살려고? 지금까지 내 돈으로 살아왔으면서 너 이혼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주인 일은 똥강아지 되는 거야. 확 진짜. 하면서 또 폭력을 쓰려고 하더라고요. 이때다 싶었습니다. 손 쓰는 버릇 아직도 못 고쳤니? 때리고 싶으면 때려. 나 경찰 불러서 너 이거 폭행으로 신고할 거고. 나 이혼 소송 너한테 걸었거든? 너 바람난 거랑 여태까지 나 너한테 폭행 당하고 산 거 애들이 다 증언해 줄 거고. 안 그래도 너한테 불리한데 한번 해볼 테면 해봐. 그럴수록 네 돈은 나한테 오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 아니 네 엄마 똥칠하기 시작했다. 너가 어디 한번 똥 치워봐. 그동안 내가 했으니 그 고통 너도 한번 느껴봐야지. 라고 하니까 남편은 저를 때리려고 하던 손으로 물건을 던지더라고요. 그러고서는 미친년이니 뭐니 쌍욕을 했습니다. 본인 분에 못 이겨 소리소리 지르고 아주 짐승 같았네요. 그렇게 그날 이후로 저는 집에서 나왔어요. 한 달 정도 딸 집에 들어와서 살다가 결국 딸에게만 제가 목돈이 생긴 사실을 알리고 저와 딸이 제가 혼자서 살 집을 알아보고 사위와 딸이 돈을 조금 더 보태줘서 작은 전셋집으로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혼자 사니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과 함께 있을 때는 눈 뜨는 것도 고통스러웠는데 이제는 혼자서 여유롭게 아침에 밥 안 차려도 되니 참 속 시원하고 편하더라고요. 몇십 년 만에 자유를 얻었으니 당연한 행복이었겠죠. 자식들도 당연히 제 편을 들어주었고요. 소송을 하는 동안 자식들이 있어서 참 많이 의지되었습니다. 아직 이혼 소송 중이지만 변호사분이 반성 없는 남편 측 태도에 위자료도 통상적인 금액 중에서 조금 더 높게 측정될 수 있고 재산 분할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요즘은 잠도 잘 자고 싱글벙글 웃으며 지내네요. 판결 나면 받은 돈으로 평생 꿈이었던 작은 가게를 하나 낼 생각입니다. 아직 판결이 확정난 거는 아니지만 남편과 떨어져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행복하네요. 정말 로또로 생긴 목돈이 저에게 이런 자신감과 여유를 주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속으로 삭히고 또 저는 시어머니 뒤치다꺼리를 하고 있었겠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엄마가 저에게 내려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늦은 나이지만 저는 제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을 읽으면서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식들을 다 키워내시고 심지어 시어머니까지 돌보신 사연자분이 너무너무 대단하게 느껴졌네요. 정말 죽으라는 법이 없듯이 막다른 골목에 닥쳤을 때 사연자분이 산 로또가 드라마처럼 신의 한 수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기쁘고 제 일처럼 기분이 좋네요. 사연자분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사연자분의 인생을 사시면서 마음껏 찬란한 미래를 펼쳐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레전드 사연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레전드 채널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든 갈등이 해소되는 그날까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